새벽 3시, 여러분은 하루의 피로를 잊고 꿀맛 같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왕 하는 기괴한 울음소리와 함께 명치 위로 칠 킬로그램짜리 거대한 털뭉치가 다이빙을 합니다. 헉 하고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떠보면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번쩍이며 인간아, 당장 일어나서 사냥놀이를 하라고 요구하는 뻔뻔한 고양이의 얼굴이 보이죠. 여러분의 고양이도 혹시 일어나요? 매일 밤 벌어지는 이 환장할 노릇의 야간 운동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집 고양이가 어디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사실 이런 행동 뒤에는 고양이의 성별에 따른 아주 놀랍고도 은밀한 심리적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컷 고양이는 암컷과 도대체 왜 다른가? 집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충격적 진실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실 때쯤이면 여러분은 내 무릎 위에서 골골대는 이 요물 같은 녀석들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댓글로 여러분의 집을 지배하고 있는 털뭉치 폭군의 이름과 성별, 그리고 가장 어이없었던 만행을 적어주세요. 다른 집사님들의 눈물겨운 사연들도 함께 읽어보며 위로를 받아봅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귀엽고 앙증맞은 생명체들의 근본적인 뿌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말랑말랑한 젤리 발바닥에 핑크색 코를 가진 사랑스러운 솜뭉치 같지만 이들의 유전자 깊은 곳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고독한 야생의 사냥꾼 본능이 숨쉬고 있습니다. 야생에서의 고양이는 무리지어 생활하는 강아지들과 달리 철저하게 혼자서 사냥하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을 자는 완벽한 개인주의자였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구역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이들은 극도로 예민한 감각과 조심성을 발달시켜야만 했죠. 수컷들은 자신의 웅장한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다른 수컷들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러야 했고, 암컷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천적의 위협 속에서 새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누구보다 철두철미하고 신중한 전략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따뜻한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집사가 바치는 최고급 캔과 추르를 받아먹는 신세가 되었지만 수만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들의 본능적인 뇌 구조와 호르몬의 차이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야생의 역사, 수컷의 확장성과 암컷의 방어적 본능이 오늘날 우리 집 거실에서 벌어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6가지 차이점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수컷 고양이와 암컷 고양이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그 첫 번째 진실, 바로 애교의 양과 질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고양이는 도도하고 차가우며 인간을 그저 캔따개로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동물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무릎 위에 찰싹 달라붙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마치 고장난 모터처럼 골골골골 소리를 내고 있는 거대한 털뭉치가 있다면 10중 8구 그 녀석은 수컷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보통 수컷이 짝을 찾기 위해 더 화려하고 적극적이고 때로는 관종 같은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고 소중한 땅콩을 잃어버린 우리의 수컷 고양이들은 그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애정과 에너지를 오직 단 한 사람, 바로 집사에게 전부 쏟아붓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은 말 그대로 심각한 엄마 껌딱지 혹은 아빠 껌딱지가 됩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볼일을 보려 하면 문 밖에서 세상이 떠나가라.
구슬프게 우는 녀석, 여러분이 샤워하는 동안 물에 빠져 죽을까봐 걱정하며 문을 박박 긁어대는 녀석, 컴퓨터 키보드 위에 떡하니 누워 화면을 가리고 뻔뻔하게 배를 까뒤집는 녀석. 대개 이런 관종짓의 주인공은 수컷입니다. 그들의 뇌 속엔 우리 집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거대 털없는 고양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졸졸 따라다니며 집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끊임없이 스킨십을 요구하죠. 수컷 고양이의 사랑은 정말이지 무겁고 끈적끈적하며 거부할 수 없는 직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암컷 고양이는 어떨까요? 그녀들은 고양이계의 진정한 여왕님이자 차가운 도시의 암살자들입니다. 수컷 고양이가 나 좀 봐줘, 나랑 놀아줘, 나를 만져줘 라며 온몸으로 애정을 구걸하는 골든 리트리버 같은 성격이라면 암컷 고양이는 내가 이 집에 머물러 주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미천한 인간아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콧대 높은 귀족입니다. 암컷 고양이는 자신이 원할 때만, 그리고 자신이 허락한 부위만 만지는 것을 허락합니다. 집사가 아무리 비싼 추르를 바치며 알랑방귀를 뀌고 애교를 부려도 여왕님의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날카로운 냥냥 펀치가 날아옵니다. 암컷들은 집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즐깁니다. 무릎 위에 올라오기보다는 집사가 잘 보이는 캣타워 꼭대기나 소파 팔걸이에 식빵을 굽고 앉아 지그시 눈을 감고 집사가 뭘 하는지 감시하는 쪽을 택하죠. 이런 극명한 차이 때문에 평생 수컷 고양이만 키우면서 무한한 애정에 길들여져 있던 초보 집사님들이 둘째로 암컷 고양이를 모셔오게 되면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 고양이가 나를 혐오하나? 하면서 매일 밤 눈물로 지사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암컷 고양이들은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녀들만의 쿨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거리를 두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이죠. 갑자기 다가와서 다리에 슬쩍 머리를 비비고 쿨하게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여왕님식의 최고의 찬사이자 애정 표현입니다. 이 애교의 방식에 얽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8kg 육박하는 거대한 코쇼치즈, 태비 수컷 망고와 3kg도 안 되는 자그마한 삼색이 암컷 베리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친구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수컷 망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친구의 배 위로 점프해 올라와 자리를 잡고는 침을 뚝뚝 흘리며 골골송을 부르다 못해 친구의 머리카락을 쭈쭈 빨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사람을 질식시킬 수준의 무거운 사랑이었죠. 반면 암컷 베리는 그 광경을 캣타워 위에서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베리도 안아주고 싶어서 손을 뻗는 순간 베리는 마치 감히 여왕의 옥체에 손을 대려 하다니 라는 표정으로 바람처럼 몸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반전은 친구가 잠들었을 때 일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가 눈을 떠보면 그 차갑던 베리가 친구의 발밑에 조용히 또아리를 틀고 자고 있는 겁니다. 수컷 고양이가 얼굴을 핥고 온몸으로 부딪히며 사랑해 사랑해 라고 소리치는 직설적인 래퍼 같다면 암컷 고양이는 집사가 보지 않을 때 조용히 다가와 천을 나누어주는 츤데레 시인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암수 고양이의 애정 표현 방식은 온도와 질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뜨거운 장작불 같은 수컷의 사랑과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 같은 암컷의 사랑. 여러분의 취향은 어느 쪽인가요? 쉴 새 없이 귀찮게 구는 껌딱지인가요? 아니면 가끔 내려주는 은혜에 감동하게 만드는 얼음공주인가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치명적인 진실. 바로
영역과 소유욕의 스케일입니다. 야생의 본능을 되짚어보면 수컷 고양이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 최대한 넓은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곳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것의 수술을 통해 호르몬의 폭주는 막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뇌세포 깊은 곳에 새겨진 내 땅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맹렬하게 불타고 있습니다. 수컷 고양이들에게 우리 집은 그저 쉬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순찰하고 지켜내야 할 거대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수컷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집안 곳곳을 어슬렁거리며 가구의 모서리, 방문턱, 심지어 집사의 다리에까지 자신의 얼굴을 비벼댑니다. 뺨과 턱에서 나오는 페로몬을 묻혀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 털 없는 인간도 내 거라고 도장을 찍는 것이죠. 이런 영역 본능이 나쁘게 발현되면 정말 끔찍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스프레이 우레아 마킹 행동입니다. 꼬리를 파르르 떨며 벽이나 커튼, 심지어 새로 산 수백만 원짜리 가죽 소파에 오줌을 칙하고 뿌려버리는 행동. 이것은 화장실을 못 가려서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밖으로 길고양이가 지나가거나 집에 낯선 손님이 방문해서 자신의 영역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발동하는 수컷 특유의 방어 기제입니다. 여긴 내 구역이야. 내 냄새를 맡아라. 이 침입자들아 라고 온몸으로 시위하는 거죠. 집사 입장에서는 소파에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겠지만 수컷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왕국을 수호하기 위한 눈물겨운 결단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암컷 고양이는 영역 개념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컷의 영역이 평면적이고 넓은 영토의 개념이라면 암컷의 영역은 매우 입체적이고 폐쇄적인 요새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야생에서 암컷들은 새끼를 낳고 기르기 위해 좁고 은밀하며 안전한 공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도 암컷 고양이들은 수컷처럼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며 순찰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핵심 구역, 코어 에어리어를 설정하고 그곳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듭니다. 보통 방의 가장 구석진 곳, 옷장 위, 캣타워의 제일 높은 칸처럼 시야가 확보되면서도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쉬운 곳이 암컷들의 아지트가 됩니다. 암컷 고양이들의 영역 표시는 수컷들처럼 요란하게 오줌을 뿌리는 방식보다는 훨씬 은밀하고 심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발톱으로 스크래처를 벅벅 긁어 시각적, 후각적 흔적을 남기거나 자신의 아지트 근처에 다른 동물이 접근하면 낮고 위협적인 하악질을 통해 경고를 날리죠. 수컷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가구에 얼굴을 비비며 물리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때 암컷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심리적인 바리케이드를 칩니다. 그래서 암컷 고양이의 아지트에 섣불리 손을 집어넣었다가는 피를 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녀들의 공간은 말 그대로 신성불가침의 성격이니까요. 수컷이 집안을 쏘다니며 순찰을 도는 경비원이라면 암컷은 사령실에 앉아 전체를 조망하는 지휘관의 포스를 풍깁니다. 이 영역 본능의 차이는 새로운 물건이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코믹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커다란 택배 상자를 하나 집에 들고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집 수컷 고양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10중8구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자 주변을 킁킁거리며 맴돌다가 일단 냅다 머리부터 바꿔봅니다. 상자의 얼굴을 벅벅 비벼서 자기 냄새를 묻히고 기어코 그 안에 들어가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이 새로운 물건은 이제 내 소유다라고 선포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정복 활동이죠. 반면 암컷 고양이는 어떨까요? 그녀들은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소파 밑이나 캣타워 위에서 그 수상한 물체를 노려보며 신중하게 관찰합니다. 저게 폭탄일까? 먹을 것일까? 아니면 나를 해칠 적일까?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멍청한 수컷 고양이가 먼저 접근해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냄새를 한번 쓱 맡고는 별거 아니군이라는 표정으로 쿨하게 뒤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죠. 이렇듯 수컷 고양이는 새로운 변화에 즉각적이고 물리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영역에 편입시키려 하지만 암컷 고양이는 완벽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거리를 두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새로 산 비싼 고양이 집을 샀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건 항상 멍청하고 용감한 수컷이고, 암컷은 그 집이 포장되어 온 싸구려 종이박스 위에 올라앉아 상황을 관망하는 웃픈 상황이 자주 연출되는 것입니다. 고양이 용품에 수십만 원을 써도 결국 박스만 남는다는 집사들의 슬픈 전설은 사실 이런 심리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진실, 바로 집사들의 다크서클을 무릎까지 내려오게 만드는 놀이 방식과 에너지 레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일명 우다다라고 불리는 고양이들의 광란의 밤을 겪어보셨나요?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거실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주방으로 미친 듯이 질주하며 카펫을 다 밀어놓고 물건을 와장창 깨뜨리는 그 행동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우다다의 스케일과 사냥놀이의 패턴에서도 성별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수컷 고양이들의 놀이 방식은 한마디로 단순 무식한 육탄전입니다. 이 녀석들의 뇌는 일단 덤비고 보자라는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낚싯대를 흔들어주면 수컷 고양이는 앞뒤 재지 않고 냅다 몸을 날립니다. 엄청난 점프력으로 공중제비를 돌고 슬라이딩을 하며 목표물을 덮칩니다. 힘과 스피드를 주체하지 못해서 벽에 머리를 쿵 박기도 하고 미끄러져서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자빠지기도 하죠. 수컷들에게 사냥놀이는 정교한 암살 작전이 아니라 에너지를 대폭발시키는 레슬링 경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컷 고양이와 놀아주다 보면 집사도 진이 다 빠집니다. 장난감을 흔드는 팔에 쥐가 날 지경인데도 녀석들은 헥헥거리며 더 흔들어라 닌겐을 외치죠. 게다가 놀이의 마무리는 항상 장난감을 입에 물고 구석으로 질주하는 아드레날린 폭발로 끝납니다. 수컷의 사냥은 파괴적이고 시끄러우며 그 과정에서 집안의 유리컵이나 화분이 희생양으로 바쳐지는 일은 아주 흔한 일상입니다. 반면 암컷 고양이의 놀이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들은 본투비 닌자이자 치밀한 저격수입니다. 암컷 고양이 앞에서 오뎅꼬치를 흔들면 그녀들은 섣불리 뛰어들지 않습니다. 몸을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눈동자는 동공지진을 일으키듯 까맣고 커지며 엉덩이를 좌우로 실룩실룩 흔들며 타이밍을 잽니다. 마치 진짜 야생에서 쥐나 새를 사냥할 때처럼 목표물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계산하고 가장 빈틈이 보이는 찰나의 순간을 노립니다. 수컷이 허공을 향해 무의미한 헛발질을 날릴 때 암컷은 한 번에 빠르고 날카로운 일격으로 사냥감을 정확히 낚아챕니다. 암컷 고양이와의 놀이는 육체적인 에너지 소모보다는 팽팽한 심리전에 가깝습니다. 만약 집사가 장난감을 너무 성의 없이 흔들거나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면 암컷은 금세 흥미를 잃고 시시해서 못 놀겠네라는 표정으로 그루밍을 시작해버립니다. 똑똑한 그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장난감을 담요 밑에 숨기거나 가구 뒤로 살짝살짝 보이게 하는 등 집사의 고도의 연출력이 필요하죠. 암컷의 놀이는 짧고 굵게, 그러나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집안을 박살내는 수컷과는 달리 암컷은 소리 없이 다가와 목표물만 깔끔하게 처치하고 사라지는 고품격 액션 영화의 주인공 같습니다. 그래서 암컷 고양이와 놀아줄 때는 육체적 피로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까다로운 여왕님을 흥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두뇌 풀가동의 피로가 더 큽니다.
이 미친 에너지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충돌하는 시간은 바로 집사가 잠든 심야입니다. 야행성인 고양이들에게 밤은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파티 타임이죠. 만약 집에 수컷 고양이들만 있다면 그 밤은 지옥의 철인 3종 경기로 변합니다. 서로 쫓고 쫓기며 소파를 짓밟고 집사의 배를 트램펄린 삼아 뛰어오르며 책상 위의 물건들을 중력 실험하듯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들의 우다다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맹목적인 질주죠. 하지만 암컷 고양이는 밤에도 우아함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그녀들도 밤에 깨어 활동하지만 목적 없이 뛰어다니기보다는 아주 조용하고 집요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닫힌 방문 틈새로 들어오는 빛을 1시간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아주 미세한 벌레 소리를 따라 유령처럼 집안을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우다다를 하며 돌진하는 수컷 고양이와 마주치면 가차없이 싸대기를 날려 밤에 시끄럽게 뛰지 말라고 응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수 고양이를 함께 키우는 집의 밤 풍경은 아주 코믹합니다. 정신없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덩치 큰 바보 수컷과 캣타워 위에 앉아 그 꼴을 한심하게 내려다보며 혀를 차는 똑똑한 암컷의 대조적인 모습이죠. 결국 다음 날 아침 엉망진창이 된 거실을 치워야 하는 것은 집사의 몫이지만 이 녀석들의 각기 다른 야간 스케줄을 관찰하는 것은 나름대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단, 여러분의 수면 시간은 보장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 이것도 참 집사들의 귀에서 피를 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바로 목소리와 수다스러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보통 야옹하고 운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수컷 고양이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아실 겁니다. 수컷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는 야옹이 아니라 우아앙, 마앙, 아오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목청 자체가 다르고 요구사항도 아주 뚜렷합니다. 수컷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편입니다. 배가 고플 때, 놀고 싶을 때, 심심할 때, 화장실이 더러울 때 수컷들은 참지 않습니다. 집사를 향해 걸어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크고 극적인 톤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밥 내놔. 밥그릇이 비었잖아. 당장 캔을 따지 못할까. 마치 동네 식당에서 진상을 부리는 아저씨처럼 당당하고 뻔뻔하죠. 특히 수컷 샴고양이나 벵갈 고양이 같은 특정 품종은 거의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수다쟁이입니다. 집사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현관문에서부터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냥? 내가 얼마나 심심했는지 아냥. 녀석들이 내뱉는 그 길고 다양한 데시벨의 울음소리를 듣다 보면 정말 내 안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년 남성의 영혼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수컷 고양이의 입은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그렇다면 암컷 고양이는 어떨까요? 그녀들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천사의 속삭임입니다. 암컷 고양이들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입을 잘 열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불만이 있어도 수컷처럼 소리를 빽빽 지르며 진상을 부리지 않죠. 대신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빈 밥그릇 옆에 조용히 앉아 집사의 뒤통수를 따갑게 노려보는 식입니다. 집사가 그 뜨거운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면 그제야 입을 아주 작게 벌리고 소리 없는 아우성, 일명 무음야옹, 실런트 미아오 을 시전하거나 새가 지저귀는 듯한 아주 예쁜 소리로 삐릉 하고 애교를 부립니다. 암컷들의 이런 섬세한 의사표현은 집사의 죄책감을 자극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밥을 늦게 줬을 때
와곽대며 화를 내는 수컷에게는 알았어 준다고 하고 맞서게 되지만 아무 말 없이 슬픈 눈으로 빈 그릇을 핥고 있는 암컷을 보면 아이고 우리 공주님 미안해 죽겠네 유유 하며 당장 최고급 추루를 대령하게 되니까요. 암컷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무기처럼 쓰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합니다. 수컷이 투박한 메가폰을 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스타일이라면 암컷은 가느다란 비단실로 집사의 심장을 옭아매는 고단수 밀당의 고수입니다. 그녀들의 조용한 침묵과 아주 가끔 들려주는 애교 섞인 울음소리에 우리 집사들은 평생 노예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목소리의 차이는 매일 아침 모닝 알람 상황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새벽 6시 밥그릇이 비었음을 감지한 수컷 고양이는 자비가 없습니다. 집사의 침대로 뛰어올라 귀에 대고 직행으로 사자후를 내뿜습니다. 에앙, 그래도 안 일어나면 앞발로 집사의 코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뜯거나 심지어 얼굴 위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물리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집사가 눈을 뜰 때까지 멈추지 않는 지독한 사이렌이자 강제기상 나팔이죠. 반면 암컷 고양이는 아주 우아하고 소름 돋는 알람 방식을 씁니다. 잠든 집사의 얼굴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습니다. 그리고 수염이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숨결을 내뿜으며 빤히 쳐다봅니다. 집사는 뭔가 서늘하고 묵직한 기운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눈을 번쩍 뜨게 되죠. 눈을 뜨면 어둠 속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암살자의 눈동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암컷은 그제야 야옹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숨 소리를 한 번 내쉬고는 사뿐히 주방으로 걸어갑니다. 눈 떴으면 밥이나 차려라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시끄러운 수컷의 알람에 깨면 짜증이 확 솟구치지만 암컷의 시선 알람에 깨면 서늘한 공포와 함께 군말 없이 몸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어떤 방식으로 아침을 깨우나요? 고막 테러범인가요? 아니면 호러 영화의 귀신인가요? 어느 쪽이든 결국 집사는 눈도 못 뜬 채로 캔을 까야 하는 슬픈 운명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말입니다. 5번째 진실은 담요 가정, 즉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거나 새로운 고양이를 합사할 때 나타나는 사회성의 차이입니다. 흔히 우리는 덩치가 산만하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수컷 고양이가 더 사납고 다른 고양이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가정집에서의 합사 난이도를 따져보면 상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수컷 고양이들은 의외로 평화주의자이자 바보 동네형 같은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아기 고양이가 집에 오면 처음에는 덩치를 부풀리며 하악질을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금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엉거주춤 다가갑니다. 아기 고양이가 장난을 치며 꼬리를 깨물어도 허허, 이 녀석 참 별나네 하면서 그루밍을 해주고 기꺼이 레슬링 상대로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수컷들은 영역에 대한 소유욕은 강하지만 일단 상대방이 자신을 위협할 만한 강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꽤나 너그럽게 자신의 공간을 공유합니다. 오히려 덩치 큰 수컷 성묘가 손바닥만한 아기 고양이에게 쩔쩔매며 밥을 양보하고 캣타워 구석으로 쫓겨나는 우픈 상황도 자주 연출되죠. 수컷 고양이들은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두뇌 회전이 빠르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타고난 둥글둥글한 성격 탓인지 생각보다 쉽게 경계를 풀고 서열을 정리해버립니다. 듬직하고 착한, 하지만 조금 눈치는 없는 큰오빠 같은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암컷 고양이와의 합사는 그야말로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암컷 고양이들은 앞서 말했듯 자신의 방어적인 영토 요새에 대한 집착이 엄청납니다. 그녀들의 입장에서 낯선 고양이의 등장은 내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적의 침공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그 낯선 고양이가 아주 작고 귀여운 아기 고양이라고 해도 자비는 없습니다. 암컷은 며칠, 심지어 몇 달 동안 캣타워 꼭대기나 침대 밑에 틀어박혀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식음을 전폐하기도 합니다. 집사가 새로운 고양이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집세계까지 하악질을 하고 배신감을 표출하죠. 암컷 고양이들 사이의 서열 싸움은 수컷들의 치고받는 육탄전과 다르게 고도의 심리전으로 전개됩니다. 길목을 막고 못 지나가게 노려보기, 화장실 입구에서 지키고 서서 똥 못 싸게 압박하기 등 아주 지능적이고 피말리는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행동 전문가들도 암컷 성묘와 암컷 성묘의 합사를 가장 난이도가 높은 최악의 조합으로 꼽곤 합니다. 똑똑하고 예민한 두 여왕님이 하나의 성에서 권력 암투를 벌이는 꼴이니까요. 암컷 고양이에게 새로운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집사는 정말 뼈를 깎는 인내심으로 천천히 냄새를 교환하고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는 정석적인 합사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서로를 혐오하며 집안의 냉전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합사에 관한 아주 전형적이고 코믹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7kg의 거대한 수컷 고양이와 3kg의 앙칼진 암컷 고양이가 함께 사는 담요 가정의 일상입니다. 겉보기에는 호랑이만한 수컷이 조그만 암컷을 괴롭힐 것 같죠.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되면 거대한 수컷은 밥그릇 앞에서 눈치를 봅니다. 조그만 암컷이 먼저 우아하게 걸어와 밥그릇을 독차지하고 천천히 식사를 즐기죠. 수컷은 옆에서 침만 꼴깍꼴깍 삼키며 암컷이 밥을 다 먹고 비켜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만약 참지 못하고 주둥이를 밀어 넣었다가는 암컷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속도 냥냥펀치 연타를 맞고 억울한 울음소리를 내며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컷이 신나서 펄쩍펄쩍 뛰다가 우연히 암컷의 심기를 건드리면 암컷은 어디 싼 티나게 먼지를 날려 라는 듯 날카로운 하악질을 시전합니다. 그러면 덩치 큰 바보 수컷은 귀를 맞은가 제트처럼 젖히고 구석으로 숨어버리죠. 결국 집안의 진정한 실세, 보이지 않는 서열릴 위는 덩치 작은 암컷 고양이가 차지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뇌를 거치지 않고 행동부터 하는 수컷과 상황을 분석하고 통제하는 암컷의 지능 차이가 만들어낸 서열의 아이러니죠. 집사님들, 혹시 2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여러분, 집의 진정한 보스는 누구입니까? 덩치 큰 허당 수컷인가요? 아니면 작고 매운 암컷인가요? 마지막 6번째 진실, 바로 가출과 호기심의 방향성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라면 누구나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일명 문 열림 사고 혹은 가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고를 치는 성비율을 따져보면 압도적으로 수컷 고양이의 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컷 고양이들은 태생적으로 모험심이 강하고 시각적인 자극에 뇌를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열린 현관문 너머로 나풀거리는 나비 한 마리 혹은 굴러가는 낙엽 하나를 발견하는 순간 수컷의 뇌 속에는 위험하다는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저걸 잡아야 해 라는 단순한 사냥 본능만 켜집니다. 앞뒤 재지 않고 냅다 복도로 뛰쳐나갔다가 막상 문이 쾅 닫히고 낯선 환경에 놓이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야옹 하며 패닉에 빠져 바들바들 떠는 멍청한 녀석들이 바로 수컷입니다. 그들의 호기심은 그들의 지능과 판단력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평소에도 베란다 방충망에 매달려 파리를 잡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화분을 다 깨먹거나 비닐봉지 손잡이에 목이 끼어서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슬랩스틱 코미디를 찍는 것도
대부분 수컷 고양이들입니다. 이 녀석들에게 세상은 온통 찔러보고 물어뜯어보고 점프해봐야 할 거대한 놀이터와 같기 때문이죠. 반면 암컷 고양이는 호기심을 발동시킬 때조차 특유의 신중함과 치밀함을 잃지 않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도 암컷 고양이는 멍청하게 바로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문지방을 경계선 삼아 바닥에 몸을 낮추고 수염을 한껏 앞으로 내밀며 냄새를 맡고 밖의 동태를 살핍니다. 바람소리, 낯선 사람의 발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등을 분석하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죠. 저 밖은 위험한 변수가 너무 많아. 내 안전한 아지트에 머무는 것이 이득이다. 라는 결론이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암컷 고양이 중에서도 가출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수컷들처럼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문이 열리는 패턴과 집사의 동선을 관찰한 후 치밀하게 계획된 탈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호기심의 스케일도 다릅니다. 수컷이 벌레를 잡겠다고 뛰다가 TV를 쓰러뜨린다면 암컷은 파리가 바닥에 앉을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노려보며 기다렸다가 단숨에 제압합니다. 동물병원에 갈 때도 이 차이는 명확합니다. 이동장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건 똑같지만 수컷은 이빨을 드러내며 반항하다가 결국 억지로 구겨 넣어지며 엉엉 우는 찌질한 모습을 보인다면 암컷은 어디 구석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숨어버리거나 털을 바짝 세우고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결연한 표정으로 얌전히 들어갑니다. 같은 고양이지만 위기 대처 능력은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립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다른 수컷과 암컷 고양이의 특성을 듣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우리 집 수컷 고양이는 엄청 쫄보에 조용한데요. 우리 집 암컷 고양이는 맨날 우다다 하고 밥 달라고 소리 지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고양이의 진화, 생물학적, 호르몬적 통계에 기반한 보편적인 경향성일 뿐입니다. 고양이의 성격은 성별뿐만 아니라 묘종, 유전, 자라온 환경, 어미 고양이와의 유대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성화 수술의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의 성별 차이를 평준화시키는 마법의 지우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컷 고양이는 보통 생후 6개월 전후로 수술을 받게 되는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멈추면서 야생의 거친 본능은 깎여나가고 식욕만 왕성한 평화로운 되냥이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역을 향한 집착이나 다른 수컷과의 공격성은 사라지고 집사를 향한 집착과 애교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수의사분들이 수컷의 스프레이 행동이나 가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중성화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땅콩을 잃은 대신 평생 귀여운 아기 고양이의 성격으로 살게 되는 셈이니까요. 암컷 고양이 역시 중성화 수술 자궁적 출수를 통해 큰 변화를 겪습니다. 발정기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밤새워 울부짖는 고통 콜링에서 해방되면서 한결 유순하고 안정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민하고 까칠했던 여왕님이 수술 후에는 집사 곁에 자주 머무르며 애교를 부리는 개냥이로 흑화하기도 하죠. 하지만 호르몬의 변화가 모든 성격을 개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성화를 마친 후에도 수컷 특유의 그 바보 같지만 직진하는 에너지, 암컷 특유의 똑똑하고 신중하며 독립적인 그 본질적인 영혼의 형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매력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뻔뻔하게 배를 까뒤집고 자는 수컷의 뱃살에 얼굴을 파묻을 때의 행복감, 평소에는 무심하다가 어느 날 슬며시 다가와 얼굴을 비벼주는 암컷의 츤데레 매력에 심쿵하는 순간, 이 모든 다름이 모여 우리가 고양이라는 생명체에게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마력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할 계획이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이 성별 특성을 참고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직접 만나 눈이 마주치고 묘연을 느끼는 순간 성별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거라는 것도 미리 경고해 둡니다. 자, 오늘 우리는 수컷 고양이와 암컷 고양이의 뇌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6가지의 충격적이고도 코믹한 진실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사에게 끝없이 집착하며 몸으로 부딪히는 바보 멍청이 수컷 고양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집사를 훈련시키는 똑똑한 여왕님, 암컷 고양이.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기르기 쉽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진화의 흔적이 우리 집 거실에서 매일 밤 시트콤으로 재현되고 있을 뿐이죠. 수컷이 소파를 박살내든 암컷이 냉랭한 눈빛으로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든 우리는 매달 사료값과 모래값을 벌기 위해 출근하는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행복한 집사들입니다. 이 앙증맞은 폭군들이 우리 곁에서 골골송을 불러주는 한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이 털뭉치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밤마다 우다다를 하는 수컷을 보면 그래, 끓어오르는 사냥 본능을 뽐내는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고 곁을 주지 않는 암컷을 보면 여왕님이 자신의 성을 무사히 지키고 계시구나 하며 추루를 조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이 말썽꾸러기 녀석들을 우주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고양이의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고민이셨던 집사님들께 사이다 같은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고양이 집사,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공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껌딱지 수컷인가요? 도도한 암컷인가요? 그리고 녀석들이 한 가장 어이없고 웃겼던 만행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집사 라이프를 남겨주세요. 다음번엔 더 재밌고 유익한 고양이 심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